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6페이지 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매년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그런 곳인데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이 무과실 책임이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그 하자 여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인에게 그 하자,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도 책임져라. 무과실 책임입니다.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말에서 힌트가 나오네요. 배제 특약할 수 있다. 뭐 가능하다고요?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면책 특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면책 특약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향후에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라고 해서 아예 면책 특약을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 향후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계약서에다 다 명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지만 임의 규정이라서 배제 특약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금을 깎아줬으니까 낮춰줬으니까 하자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배제 특약을 집어넣게 되면 매수인은 향후에 거기다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갖다가 손해대 이렇게 암기합니다. 손해대. 그 뭐냐면 담보 책임으로 인해서 손해난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었으니까 책임져라 이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금 감액, 부동산 깎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담보 책임 손해대 이거를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매수인, 네, 매수인. 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요구하는데 이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자, 선의가 뭐예요? 모른다. 뭘 모르는 거예요? 하자.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어. 모르고 계약한 걸 뭐란다고요? 선의. 근데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무과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거 하자에 대한 책임져라 라고 해서 손해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우리 부동산에 가면 흔히 일어나는 문제예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오래된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게 화장실에서 위에서 물이 샌단 말이죠. 이게. 물이 새. 그래서 그거 고쳐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밑에 집에서 올라왔어요. 물 샌다고. 근데 그러니까 위에서 셀 수도 있고 아래에서 샌다고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새로 들어온 이 매수인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왜?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위층 책임이니까.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샀죠. 그렇게 밑으로 물 새는지 모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개업소에서 미쳐버리는 거. 왜? 매도인은 팔고 떠났으니까 현장이 없죠. 현장이 없어. 누가 남아있어요? 중개업소가 남아있지. 중개업소는 그 부동산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뻔질나게 찾아와서 중개업소를 괴롭혀.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괴롭혀. 근데 이 부분이 또 법적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하자가 있냐 없냐를 부동산이 꼼꼼하게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요? 이거 말 못하면 중개법령 선생님을 때려야 돼. 뭘 가르쳤는데? 아니면 학생을 때려야 되나? 입을 못 여누면 샷다마우스 했으니까 샷다마우스는 학생을 종아리를 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중개사 뭐라고? 그렇지. 확인 설명서에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체크리스트에 걸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에 체크리스트 걸면서 다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 체크해 줘야 돼. 그리고 그게 있는지 내가 가서 다 확인해 봤고 이상무 해갖고 체크 다 걸었어요. 체크 걸었는데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와서 시비 걸면 이거 미쳐버리는 거야. 왜? 법적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있으므로. 확인 설명에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이상이 있잖아. 그럼 뭐야? 제대로 확인 안 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어떻게 돼?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했네. 미쳐.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그래서 하자 없는 계약서를 쓰셔야 돼. 하자 없는 계약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데 그 하자가 권리에 대한 하자인가? 아니면 물건에 대한 하자인가?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 말입니다. 경매에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비가 새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더라. 이거는 권리에 대한 하자다, 물건에 대한 하자다. 좋았어. 물건에 대한 하자죠. 아니 비가 새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 뭐에 대한 거라고요? 물건에 대한 하자지. 물건에 대한 하자. 그래서 경매에서 물건에 대한 하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찰을 시켜야지. 유찰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 시켜갖고 수리 비용을 거기서 빼야지. 유찰을 시키면 30%가 푹 내려가니까 30% 내려간 금액 가지고 수리 비용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하자는 책임져 준다 안 져준다? 안 져준다.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물건을 가서 현장에 가서 답사보고 이거 지붕에 물 새는가 보다. 물 새는 걸 어떻게 알아? 천장 가서 보면 물 새는 흔적이 다 있죠. 다 새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장 활동을 똑바로 해야지. 가서 현장 안 가봤구만. 지금 비가 지금 그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가서 다 확인해봐야 돼. 이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그 유찰을 시켜야 된다고요. 유찰을 안 시키고 가서 내가 1등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어. 이걸 뭐라 그래? 묻지마 경매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낙찰을 받고 보는 거야. 환장하지. 그냥 환장해. 그거 좀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 남아야지 이게 되는가. 이거 공사 비용, 수리 비용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입사하면 안 되네. 다운시켜서 유찰을 시켜가지고 금액을 낮춘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런 계산해야 되는데 묻지마 경매. 일단 경락도 받아봐. 이러면서 그냥 지르고 보는 거야. 지르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말에 비하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을 그대로 옮겨올게요. 아줌마들이 와서 그냥 질러 이러는. 제 표현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표현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그대로 옮겨왔다니까 오해하면 안 돼. 저는 우리 수강생 분들을 절대 아줌마라고 안 합니다. 큰일 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그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1등만 하려고 든다고. 그래서
아, 이제 이 경매에서 1등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두 사람만 다시 경쟁 입찰, 두 사람만 다시 경쟁 입찰 시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 대부분 여자가 이겨요. 묻지마 경매야. 남자 여자가 두 사람이 남아가지고 두 사람만 이제 최종 다시 입찰을 시키는데 공동 금액이 공동 금액이 나왔으니까 둘 다 낙찰시킬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한테만 경쟁 입찰, 그러니까 제한 입찰을 시킨다고요. 희한하게 거의 다 뭐 99%가 여자가 이겨. 둘이 남자 여자 붙여놓으면 거의 뭐 여자가 이겨. 남자는 계산해야 돼. 가만 있어봐. 이거 뚜댕기고 내가 내그 일당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여자분 그런 거 없어. 아니야, 내가 1등 해야 돼. 못 이겨, 못 이겨. 자, 경매하실 때 좀 계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제 경매도 하시게 될 텐데 1년에 한 2건 정도 하시는 거 괜찮아요. 2건 이상 하면 국세청에 자료가 나오면서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요. 1년에 2건 이상 하면 안 돼요. 2건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권리에 대한 하자로서 뭘 볼 거냐 그랬더니 이런 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저 암기표로 해야 될 겁니다. 저 손해 잃을 때 전해 재수 없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재수 없어. 맞아요, 재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가 뭐냐면 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가저가 경매라고 불러요. 뭐라 본다고요? 가저가 경매. 가저가 경매에 의해서 권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매수인이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요구하는데 예외적으로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악의의 매수인.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은 것은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고 정답은 여기에서 걸립니다. 자, 선의는 나오더라도 정답이 되진 않아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정답이 되지. 자,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가저가 경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등기 가압류예요. 여기서 가등기나 저당권이나 가압류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가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의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샀다, 모르고 샀다? 악이니까 뭐예요? 알고 샀다. 알고 샀다 하더라도 가저가 경매는 다 등기가 되어 있었나요? 그래, 내년에 또 만나. 가는 가등기라 그랬잖아요. 가등기 등기돼 있네.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돼 있죠. 물건이니까 등기돼 있지.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돼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등기돼 있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악이에요. 나 등기부 안 떼었는데 그건 네 잘못이고, 등기부에 올라 있는 상태는 보라고 떼어놨는데 공시가 돼 있는데 안 본 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일단 등기부에 올라 있으면 무조건 악의가 되는 거예요. 왜? 띄어서 확인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공시했으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권리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악의의 매수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있다. 자, 그 다음에 1은 뭐냐면 일부 타인 권리입니다. 1이 뭐라고요?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가 넘어왔을 때 그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인지 알고 계약했다. 다시, 전부 타인 권리인지 뭐 한다고요? 알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쟤는 뭐냐면 제한 물건입니다. 제한 물건 등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내가 또 말하게 만들면 내년에 또 만나요 소리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제한 물건은 물건이니까 등기되어 있어요. 등기 안 돼 있으면 물건이 아니지. 제한 물건은 두 개로 돼 있네. 내가 물건법에 다 해드렸는데 두 개 뭐하고 뭐다?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 지지전, 유저질이잖아요. 당신 저질이지 했잖아 내가 다.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돼 있잖아요. 등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물건은 등기돼 있으니까 등기돼 있는 건 나 안 떼어봤는데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 등기돼 있으면 공시돼 있으니까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잖아. 자, 그 다음에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을 알았다.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보호해 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재수 없다. 에이 재수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의한테는 다 있어요. 선의한테는 다 있으니까 모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두 있다? 뭐가 다 있는데? 손해대가 다 있다 카이 그러네. 손이 뭐예요? 손해배상, 계약해제, 대금감액. 선의한테는 뭐 한다고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답 안 돼. 그러니까 지문을 채워주는 역할은 해도 이거 자체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에 대해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수대. 자, 매년 출제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프린트물 좀 보겠습니다. 19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의 소유이므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악의의 매수인, 박스 악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OX. 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어떻게 해왔냐면 저 손해 일대 전해 재수없다. 전이 뭐야?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라도 악의도 악의의 매수인을 할지라도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불가하다. 틀렸네. 자,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건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법무사 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간평사 시험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고 가서 정리하면 0.5 어차피 나와요. 어차피 나오는 거기 때문에 0.5초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20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일명 일부 타인 권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여기. 저 손의 1대 1이 뭐예요?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O. 자, 그 다음에 21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타인 소유일 경우 선의의 매수는 대금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선의의 매수인만 가능하다. OX. 여기 일부 타인 권리 악의도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금방 전에 들었는데 X. 선의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된다? 악의도. 자, 그 다음에 22번.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여기 가져가 경면에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권리를 잃었다. 저당권 실행, 전세권 실행으로 그 실행이란 말은 경매가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그 실행이라는 한 단어가 힌트네. 실행이란 말은 뭘로 넘어갔다고요? 경매 넘어간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행. 그 저세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권리를 갖다가 잃어버렸다. 권리를 잃어버리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 하더라도 악의라 하더라도 선의한테는 다 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
선의한테는 뭐라고 있어요? 모두 있다. 그러니까 모두 있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어요. 선의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의만 따지면 돼. 선의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22번에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악의한테 인자가 문제되는 거죠. 선이 어차피 있는 거니까 악의. 그래서 저당권 실행,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에 의해서 이렇게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권리를 잃어버리더라도 악이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으니까 답이 5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 임차권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임차권으로 와가지고 교재 599페이지 이하의 임대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임대차는 토지 임대를 할 수도 있고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건물은 뭐를 제외하냐면 건물 중에서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는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민법상 임대차 중에서 건물은 건물이 포함되는데 건물 중에서 뭘 제외한다고요?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우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민법상 주택과 상가는 이걸 민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임대차 자 임대차와 관련해서 이거 지금 최장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최장 기간에 관한 규정 토지와 건물 둘 다 없습니다. 왜 없냐? 최장 기간에 관한 규정이 20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20년 제한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최장 기간 규정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이 있는가?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토지, 건물 둘 다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양 당사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갖다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통고를 받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서 임차인이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해지가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를 통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되면 해지가 됩니다. 세 번째, 동산. 이 동산에 대해서는 해지 통고를 하면 5일이 경과되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6.15 남북공동성명이라고 불러요. 6.15 남북공동성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요것은 기준점이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뭐한 날이라고요?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임차인이 받았겠죠. 임차인이 받고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받았겠죠. 1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 성명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법정갱신.
이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묵시의 갱신이라 그래요.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되겠는데, 자, 여기와 관련해서 임대인이, 자, 임대인이란 말 쓰지 않고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 끝났는데 왜 계속 쓰시죠?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당한 기간 내입니다. 자, 상당한 기간 내는 대법원 판례가 얼마를 말한다 그랬을까요? 15일에서 30일입니다. 기간이 끝났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15일에서 30일입니다. 기간 내에 왜 계속 쓰시죠? 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갱신된 것으로 본다. 좋은데 다만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자, 만약에 차임이 2기가 연체됐습니다. 월세를 얘기합니다. 차임이 2기가 연체가 되면 그러면 임대차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차임이 2기 2달 연체되면 임대차는 바로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잠깐만 2기 그럼 2달인데 이 2달이 말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연속해서 2달 연체된 것도 해당되지만 작년에 1달 연체된 거 있고 올해 1달 연체된 거 있으면 그것도 합해서 2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기의 의미는 내리 2달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1달 밀린 거 올해 1달 밀린 거 합산해서 2달이 되면 연체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소멸 통고하면 즉시 임대차는 소멸됩니다. 그거 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거부터 할게요. 비용 상환 청구권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게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가 이렇게 있는데 필요비는 이건 지출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이것은 목적물을 갖다가 임차 목적물 임대인에게 반환을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 임차 목적물이죠. 임차물이 반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비용상한 청구가 필요비와 이익비인데 임대인에게 임차물이 반환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다만 필요비는 6개월까지 안 기다리고 뭐 한다고요? 지출 즉시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비는 이런 건데요. 전기담아 고치내 들어간 거, 수도꼭지 고치내 들어간 거, 마모돼서 닳아서 없어진 데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필요비라 그래요. 그거는 지출 즉시 달라고 할 수 있고, 지출 즉시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이 반환된 때부터 6개월 내에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만약에 허여를 했다. 법원이 허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유예. 법원에서 유예가 있었다.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유예를 줬을 때 그 기간 안에는 유치권 행사를 못합니다. 법원에서 유익비에 대해서 허여가 있게 되면 유치권 행사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서 만약에 지금 건물이 임차 목적물이었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뭐였다고요? 건물이 임차 목적물이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는데 이거 임대차 종료 후입니다. 임대차 종료가 되면 부속물 사가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착했다. 또는 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착했다. 이렇게 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동매 매주라 그랬나요? 동매. 그래서 동매의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지상 매수 청구권은 임차 목적물이 토지였을 때입니다. 지상물이 매수 청구권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 임대차였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지상물이 현존하더라. 지상물이 현존하면 여기에 대해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불응했습니다. 임대인이 불응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절했다는 거죠. 불응하게 되면 그러면 지상물 사가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했습니다. 하게 되면 이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사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를 안 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갱신해 줄 수밖에 없어요. 계약에서 불응하게 되면 계약 갱신에 불응하면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물은 무허가 미등기다. 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일 때 지상물 사가라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가라고 할 수 있어요. 허가를 안 받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축조됐습니다. 동의 안 받고 몰래 축조했어. 임차인이. 자, 이거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축조했어도, 임차인이 몰래 축조했어도 그거 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고 임대인한테 필요가 없어요.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고 필요성이 없다. 이거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고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빌어야 돼. 빌어이다. 뭘 빌어야 될까? 좋았어. 연체를 빌어야 돼. 연체. 그래, 연체를 하겠지. 언젠가는 연체를 해버리게 되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발생 안 한다. 연체를 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청구도 발생하지 않는다. 연체기를 빌어야 돼. 언젠간 하겠지. 요즘처럼 경기가 나쁜데 두 건만 해라. 그래서 2달만 밀려라. 2달 밀리면 부속물 매수청구도 발생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청구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놓고 빌어야 돼. 저한수도 놓고 2달 연체라. 아니 이거는 뭐 연체 안 하는 한 계속 갱신을 해주든지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사줘야 되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건물이 뭐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속 오른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참 어려운 이야기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메일 정의 노트를 좀 볼까요? 음, 23번을 볼게요. 23번을 보니까 부동산의 임차인은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있을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621조에 민법 621조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의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임대인이 나는 그런 임차인 원치 않아요. 그럼 끝이야. 그러면 나 임차권 등기 안 해주려는 사람으로 찾으랍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겁나서 임대인 보고 함부로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 그런 임차인 원하지 않아요. 임대인이 이러면 끝이라니까. 그거를 갖다가 강행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임차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기 안 하고 계실 분만 원합니다. 이러면 미치는 거야. 그거 괜시리 참 입장만 난처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임대인 보고 등기해달라는 말을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621조에 임차권 등기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622조에 보면 이런 말을 두고 있어요. 건물 등기가 된 차지권 위의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봅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 땅 토지 을 땅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를 했어요. 임차권에 의해서 건물을 갖다가 을이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고 을이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요. 을이 신축했잖아요. 누구 거라고요? 을이 했고 을 명의의 보존 등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을이 이 땅에다가 지금 임차권 등기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안 해주기 때문에 등기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원한다 그래가지고 등기해달라는 말을 함부로 못 한다 그러잖아요. 임차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저 등기 안 오는 임차인만 드릴랍니다. 그러면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행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임차인들이 등기해달라는 말을 못 해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임차인 을은 이 토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는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신축한 건물을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신축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622조가 그럼 임차지상에 등기된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임차지상에 뭐 한 거라고요? 등기된 건축물. 이 등기된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622조가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누구한테 인정한다고요? 제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거죠. 자, 622조 그래서 건물 등기가 된 차지권 위에 바로 건물에 대한 효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23번은 오고 24번 민법상 임대차는 20년의 최장 기간 제한 규정이 있지만 식목, 체험, 경고한 건물의 소유 목적이 토지 임대차는 그 적용이 없다. OX. 저기 써놨잖아요. 최장 기간 규정이 토지나 건물 다 헌법재판소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20년 제한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지하면 얼마?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 동사는 5일. 일명 6.15 남북공동성명이 적용됐죠? 예, 임대차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가로 임대차의 경우 그 가로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그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가로했다. 가로 뭐 했을까? 등기.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토지 임차권은 뭘 가진다? 대항력. 거기다 쓰세요. 622조라고 쓰세요. 거기에 622조에 건물 등기된 차지권상의 대항력, 차지권 위에 건물의 대항력이에요. 그게. 27번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한다. 아이고 내가 해버렸네. 아이 참말로. 거기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행사한다고요? 6월 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자, 28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슬러시 잘라 여기까지 맞아 들려요? 여기 어디서 나서 여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는 행사 요건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축조를 해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필요성이 없어도 대상이 된다요. 그래서 거기 행사 요건이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어도 임대차에서 지상물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월 셋째 주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장시간 걸쳐 고생하셨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